어디서도 하기 힘든 돈 이야기 마음껏 털어놓는 시간, 저축, 재테크, 연금, 보험 등등 한 주간의 궁금증까지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두 분의 재무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 생활. 자, 슬기로운 재무 생활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나눠볼까요? 네, 새는 돈 막아주는 제임스 본드 김종우입니다. 네, 새는 돈 막아주는 본드걸 최지혜입니다. 일단은 금요일에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 동키 여러분이 이거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셨던 문자들을 하나씩 꼽아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질문 드릴게요. 먼저 7955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 보험을 보니까 간병인 지원 일당이란 특약이 있습니다. 이게 간병비 보험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말 그대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특약이고요. 만약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가입되어 있는 입원 일당을 그 금액을 지급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간병인 지원 특약은 가입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대부분 그 회사에서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간병인 지원 특약은 단점이 좀 있는데 반드시 48시간 안에 접수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틀에 공백이 생기겠죠. 네. 그런 단점이 있고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음. 간병비 보험은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보험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해서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선택한 간병인을 사용한 후에 청구가 가능하고 비갱신형으로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부 보험회사만 가능하긴 하지만 전문 간병인을 쓰지 않아도 가족이나 지인이 간병을 하고 간병 어플을 통해서 접수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뭔가 많이 편리해졌고 또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는 게 간병비 보험인 거고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간병인 지원 일당 그 특약이라는 거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간병비 보험, 그러니까 간병인 사용 일당 요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죠? 맞아요. 네. 자, 다음 질문도 있습니다. 유독 간병인 보험 관련 질문이 많아서요. 오늘은 요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1863님. 부모님 보험을 살펴보던 중에 간병보험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또 어떤 보험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름이 다 달라요. 그쵸.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간병보험이라고만 딱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증권을 살펴봐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간병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다양한 보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알려드릴 거랑도 관련이 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드리고 일단 가볍게 간병보험이라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 피하셔야 되는 보험만 제가 좀 알려드리면 좋네요. 네, 주계약에 질병 후유 장애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보험이에요. 네, 이거는 질병으로 인해서 몸의 80% 이상의 기능 생활불능의 장애가 되었을 때 일시로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정도로 그냥 정액으로 딱 주는 보험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간병인을 쓰거나 뭐 이제 보호를 받거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오해하고 나 간병인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보험은 치매보험이랑도 다른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시거나 굳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네. 일단은 간병보험이라는 이름에 속지 말아라. 이게 무조건 간병인을 쓰거나 간병인을 보내주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들 살펴보시고 나는 간병과 관련된 보험이 필요해라고 하신다면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내용들 알려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 설명 들어볼까요? 김종우 전문가님. 네,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보니까 간병인 보험을 비롯해서 부모님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는 자녀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얼마 안 있으면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녀가 준비해야 하는 부모님 보험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키분들 부모님을 위해 오늘 귀를 좀 쫑긋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위한 보험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할 보험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간병비 보험, 앞서 말씀드린 간병비 보험이나 치매 보험 같은 그런 부류의 보험입니다. 네. 아무래도 부모님 보험을 생각한다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오늘 간병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고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인을 불러서 사용하면 그 비용이 발생하죠. 그죠. 그 비용을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이 간병비 보험입니다. 실제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 60세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골절과 같은 상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다리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면 혼자 거동을 할 수 없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60세 이후에는 혈관 관련 질환들이 급증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관련 시술이나 수술하시면은요. 머리를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거동하시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이럴 때 가족이 간병을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가족들 역시 뭐 직장 다니거나 경제 활동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 간병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사례들이 60세 이후부터는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간병인 업체들이나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에서 오는 간병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병원의 그런 체계나 체제나 아니면 어떻게 간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전문적인 기술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가족들이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간병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간병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고 나는 일을 해야 돼서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간병인을 무조건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간병인을 부르면 보통 하루에 15만 원씩 나가요. 열흘만 입원하셔도 150, 한 달이면 450이에요. 한 달에 450. 네. 정말.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액수예요. 그럼요. 그래서 병원비는 실비로 처리가 되지만 이건 실비 처리도 안 돼요. 보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국민건강보험 이런 걸로도 적용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또 만약에 고객님, 그 부모님께서 몇 개월 이상 장기로 입원하셔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금전적으로 너무너무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럴 때 간병비 보험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사실 간병인 보험을 자녀가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부모님께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첫 번째로 찾게 되는 사람이 바로 가족들일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만약에 없다면 자녀분들이 간병을 해야 되는데 네. 자녀분들은 대부분 일을 할 거고 간병하기가 보통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다고 비싼 간병 비용을 모두 내기도 부담스럽죠. 또 그 부담을 자녀에게 줘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불편할 거고. 네. 네. 그래서 간병비 보험이라는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 내가 자녀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해서 내 보험에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된다 하는 자녀들이 찾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방금 김종후 전문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녀들한테 비싼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모님의 마음 너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간병비 보험이라는 거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병비를 사용할 때 나오는 보장 이거 말고 다른 보장은 안 되는 거예요? 간병비 보험이에요. 그렇죠. 네, 위와 같이 간병인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15만 원 전후로 지급이 되고 이거 말고도요. 이제 요양병원 가시잖아요. 가실 경우에는 하루에 2, 3만 원 전후로 보험금이 또 지급돼요. 네, 이게 뭐 되게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양병원은 생각해 보시기에도 뭐 암요양병원 요새는 재활요양병원 이런 요양병원이 되게 많아요. 일반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길게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한 일주일 입원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만 입원해도 얼마 2만 원씩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막
뭐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로 치면. 그래서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고 또 마지막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요새 정말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렇죠.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하는 병원은요. 경증 환자분들은 병원 자체 간호사밖에 못 써요. 간병인을 못 부릅니다. 그러면 간호간병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용에 대한 비용이 보통 2만 원 넘게 청구가 돼요. 실제 환자한테. 그런데 이제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보통 가입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호간병 사용하고 보험회사에게 청구하게 되면 5만 원이나 10만 원 전부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이 보험금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약이 기본 세트로 들어가고 그 이외에도 회사별로 뭐 상급병실이나 독감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병원에는 오랫동안 있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으로 금방 옮겨서 이제 그 다음에 치료를 진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옮겨지게 되면 입원비 특약 이런 걸로 이제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로 도움을 받으실 때는 180일을 보장을 해주면 180일 동안 또 보장을 안 해주고 이런 기간들이 생기잖아요. 요건 맞아요. 그런 게 없어요. 180일이라는 기간이 있고 저희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180일이라는 기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요양병원은요. 입원일당 특약으로 그 일정 기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암요양병원 때문에 엄청나게 민원들이 발생해서 보험회사에서 다 빼버렸어요. 요양병원 제외 이렇게. 그래서 일반 입원일당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안 나와요. 요양병원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입원일당 있어. 그래서 나 요양병원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네, 최근 가입하신 분들 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예전 거는 될 수 있지만 네, 아주 오래전. 네, 그런 것들은 한번 알아보셔야겠네요. 네, 네. 자, 부모님을 위해 준비해야 할 보험 첫 번째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병비 보험에는 간병인 사용 청구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그러니까는 15만 원 정도 하루에 그 정도가 계속 지급이 되고 요양병원에서는 하루에 2, 3만 원 정도는 전후로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또 간호간병 서비스 일당도 지급이 된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보험료가 문제거든요. 우리는 늘 매달 내는 그럼요. 보험료가 비싸요. 그러면은 이게 간병비 보험을 드는 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얼마입니까, 김종우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되면 안 되죠. 보험료는 여성분과 남성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60세 기준 한 3, 4만 원대 정도 오, 생각하시면 되고요. 괜찮죠? 생각보다 네. 저렴하네요. 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비싸요. 왜요? 그거는 남성보다 여성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측정하는 간병에 대한 그 손해율이 높은 편이라 그렇고요. 만기 나이나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보험료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럼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도 간병비 보험이 더 비싸거나 하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많이 차이 없습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유병력자 분들이 더 가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보험이 다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지 않고요. 네. 대부분 유병력자 분들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세요. 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보험료가 유병인 기준입니다. 네. 하루에 간병비에 일단 15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간병인을 사용하는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11만 원, 어떤 경우에 12만 원, 어떤 경우에 13만 원 뭐 이렇게 다 다른데 내가 11만 원을 썼어도 1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회사별로 기준이 조금 잡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쓴 비용이 몇 시간을 떠나서 그냥 내가 7만 원 이상을 썼어요, 하루에. 그럼 무조건 15만 원이 나오고요. 내가 8만 원을 썼어도. 그리고 내가 7만 원 밑으로 썼다. 간병 비용이 뭐 2시간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6만 원만 썼다. 그럼 7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아하. 7만 원, 5월, 네,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간병인 내가 뭐 우리 부모님 편찮으시면 내가 돌봐드리면 되지 이렇게 막연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걸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프실 때에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돌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뭐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니면은 뭐 코출을 통해 음식을 드신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괜찮은 환자분들이라면 24시간 돌봐드릴 수 있지만 뭔가 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환자분들이라면 중증의 환자분들이라면 간병인을 따로 둬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정말 생활을 뒤로 하고 부모님 간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SOS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비슷한 우리네 이야기를 가진 그런 청취자분의 사연을 들어볼 겁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 두 분이 직접 만나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도 4부 동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사연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싱글 청취자인데요. 지금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어머니 연세가 지금 70대시고 국민연금 조금 받는 것밖에는 뭐 별다른 수입은 없으세요. 근데 제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수입이 고정적이라 지출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보험비 보니까 60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보험비가 너무 많이 내는 것 같고 필요 없는 보장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지할 수도 없고 손을 대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살아야 하는데 좀 필요한 내용들로만 또 꼭 필요한 보험료만 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연자님과 비슷한 상황의 동기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신데 보험료로 한 달에 60만 원씩을 납부하신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바로 연락드려서 사연자님의 어머님 보험부터 살펴봤는데요. 네. 사연자님의 어머님의 경우 약 한 5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우선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의 1세대 실비보험 25만 원, 네. 암보험 10만 원, 종신보험 20만 원, 그리고 3만 원대의 간병보험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수입도 국민연금밖에 없으셔서 어머님이 납부하시기에도 그렇다고 자녀분이 대신 납입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금액이 많이 오르실 거라고 또 예상하셨을 거고 많이 오르신 건 이해를 하는데 1세대 실손 의료비가 25만 원이나 하세요? 네.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25만 원이면 진짜? 70대면 네. 와. 3년 전에 갱신을 하셨고 네. 갱신 전 금액이 14만 원 정도였는데 갱신 후에 25만 원이 되셨던 거죠. 아니 한 번 갱신하면서 11만 원이나 오르신 거네요. 네. 진짜 1세대 실손 의료비 좋기는 한데 이게 진짜 많이 오른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네. 우선 실손의료비는 오래된 보험이라서 종합보험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 외에 나머지 특약들은 납입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굳이 해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손만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연로하시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 실손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다. 좀 그게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전환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의 실손은 기존 특약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실손만 전환을 해서 6만 원대 보험료로 줄여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실손 전환 연세가 많으실수록 일단 보험료를 정말 많이 아낄 수 있기는 하네요. 6만 원대로 내시던 게 25만 원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가입되어 있던 암보험도 5년 갱신형이었고 진단금은 2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가 50대이셨는데 그때는 보험료가 2만 원도 안 됐다고 하세요. 근데 4번의 갱신을 거치면서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게 된 거죠. 그리고 암보험은 꼭 있었으면 한다고 하셔서 15년 만기 암보험으로 다시 알아봐드렸고요. 네. 보험료는 항암 치료 같은 고액 치료비와 진단금 2천만 원을 모두 넣고도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보험료가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15년이면 기존 보험으로는 3번을 갱신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오를 텐데 보험료 오를 부담은 없잖아요. 그럼 정말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보험료 변동이 없다는 거.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네, 다음으로 저축으로 알고 계셨던 종신보험이에요.
이 종신보험은 지난달에 가입하셨고요. 이자가 많이 붙는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셨다고 납입기간 5년이고 짧아서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종신보험의 경우에 아마도 전전 시간이나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망을 보장하거나 짧은 기간의 해지 환급률이 높은 비교적 높은 종신보험인데요. 이제 사실 어머니가 연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주계약인 사망 보장 금액은 정말 작아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가입 후 30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신 거냐 여쭤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취소도 가능하니까 꼭 사망 보험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한번 생각 더 해보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깜짝 놀라셨어요. 사망 보장을 한 건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제 사망 보장이 주된 내용인지 모르셨던 어머님과 청취자님은 결국 취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뭔가 좋다 그러면은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보험들 물론 좋은 보험이죠. 근데 나한테 맞게 좋은 보험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항상 놓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3만 원대의 간병보험이었습니다. 간병보험이라고 알고 계셨던 이 보험은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청취자분 문자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그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의 경우 그 3천만 원 지급이 되고요. 3%부터 80%까지 1,000만 원이 보장되는 그런 보험이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치매 진단 시에 진단금을 받거나 시설 입소 등의 비용 지원은 없는 보험이었지만 3% 이상의 질병 후유장애 진단은 꽤나 많은 경우에 발생하고요. 예를 들면 백내장 등으로 시력을 손실하거나 허리나 무릎 연골이 닳아서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네네. 이 보험을 해지하기에는 어머님 나이도 있으셔서 그리고 납입하신 지가 15년이 넘어서 5년만 더 납입하시게 되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지를 권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만약에 이 간병보험이라는 거 80% 이상일 경우 3천만 원 지급된다. 요것만 있었다면 아마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두 분 전문가께서 3%부터 80%까지 요게 있어서 유지를 권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 1,000만 원이 보장되는 보험이고 이 3% 이상의 질병 후유장애 진단 이게 꽤나 많은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앞서 김종우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요 특약 갖고 계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좋은 특약을 하나 갖고 계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간병보험 원래 알고 계시던 거랑은 조금 달라서 아쉽긴 하네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어머님께서 유지하셔야 될 보험과 또 잘못 알고 가입하신 보험을 다 알려드리고 또 정리도 해드렸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상해보험을 저희가 2만 원대로 하나 권해드렸어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60세 이후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상해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장을 또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해보험은 하나씩 준비하시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권해드렸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리해보면 58만 원이었던 어머님 보험료는 실손 의료비 전환으로 보험 6만 원대로 변경해드렸고 암보험은 10만 원, 질병 후유장애 보험 3만 원, 상해보험 2만 원, 총 21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질병 후유장애 보험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간병비 보험이었는데 일단은 목적에 맞게 이렇게 딱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보험료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질병 보장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저희가 질병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어머님 실손의료비에 왜 납입이 완료되어 있던 특약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미 납입이 완료된 특약에 수술비랑 그리고 3대 질병 진단금 그리고 입원 특약 등 적당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모두 납입이 완료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추가로 가입하실 필요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크게 보장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보험료도 정말 많이 줄이실 수 있었고 유지해야 될 보험과 정리해야 될 보험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게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연자분과 어머님께서 두 분 다 모두 좋아하셨는데요. 네. 실손 전환과 종신보험 정리로 전체 보험료가 절반 이상으로 확 줄었고 보장도 적절하게 가져가시게 됐어요. 이렇게 사연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꼭 필요한
보험들로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문자창으로도 나이가 들면서 이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간병비 보험이 필요하고 간병비 보험의 장단점 이런 거 오늘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간병인 보험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노후에 이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이 필요로 할 때 간병인을 사용하실 수 있는 보험, 가족분들까지도 간병해 주실 경우에 다 지급이 되니까 반드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네. 치매 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치매 발병을 했을 때 이제 치매 진단비와 생활비가 꼭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나오는 보험이에요. 이런 보험들도 반드시 보험료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까 가족분들이랑 의논해서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 보험은 곧 내 보험. 부모님 보장은 내가 미리 챙기자. 그렇죠. 자녀된 도리로. 둘째, 간병보험 또는 치매보험 보장 내용 정확히 확인하고 점검하자. 지금까지 슬기로운 재무생활 최지혜 전문가 김종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